예.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잘 그렇죠.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점입 가경. 예. 근데 대법관들이요. 이런 일 없었다. 예. 이러고 저항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허. 본인들이 옳다라는 어떤 논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국민들 앞에서 먼저 반성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 반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일선 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선 판사들은 그렇지 그렇죠. 않고 대법원 안에 계신 대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 특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사법 엘리트들이. 사법 엘리트들. 예. 한마디로 또 조금 더 비하해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출세 지향주의자들. 예? 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그 조심스럽네요. 바닥 판사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네. 그 열심히 그 판사의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그럼요. 고생했던 이 판사들의 심정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 열심히 사는 판사들, 진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는 판사들 뒷조사한 거잖아요. 3천 명 예. 판사들.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반발 정도 나가셔도 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예. 전원합의 판결로 넘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에서 법관들이 세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세 명이서 불일치를 봤어요. 그럼 불일치를 보게끔 한 발 더 들어서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의뢰한 거 아닐까요? 불일치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불일치가 없으면 그냥 그 부에서 해야죠. 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건 파기환송에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예. 예. 자, 판사 블랙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돼서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대법관들의 성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예. 톤을 억제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검찰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성역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압수수색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예. 그러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톤을 최대한 건조하게 가져가면서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차장이다. 예. 예. 여기가 아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예. 컴퓨터하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내용을 어떤 확인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이 비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완하겠다라는 말은 추가 조사하겠다. 추가 조사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하게 아마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이 오후 4시쯤에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예.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 여론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여론을 예. 받들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예.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예. 추가조사위원회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이죠. 핵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과 법원 행정처 조직 개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상급 판사를 축소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번에 문제된 사람들, 이번에 문제된 판사들 교체하겠다 인사해서 이런 뜻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잘 그렇죠.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도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형사 1부에서 공공형사 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예. 이것은 본격적인 수사를 대비하는 그런 초석입니다. 그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 차장 예. 그 700개가 넘는 무슨 그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들추면은 2011년에 재판한 BBK 재판 기록도 나와요. 그것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죠. 왜 나오는 줄 아세요? 8월에 최종 재판 일정이 잡혔다가 12월로 미루잖아요. 그게 그때였나요? 그때였죠.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양승태 예. 대법원장이 2011년 2월에 대법관을 그만두고요. 네. 9월인가에 맞습니다. 가을쯤에 예, 네. 9월인가에 대법원장이 돼요. 맞습니다. 해외 여행하다가 예. 8월로 재판이 결정이 됐다가 네. 추후 지정. 네. 12월 21일로 넘어가요. 12월 22일이요. 이 12월 22일서부터 2012년 22일까지면은 대선 기간에 꼼짝없이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봉주 입을 막으면 대선 한번 치러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자료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요? 8월 재판을 왜 12월로 넘겼지?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양승 그 체제 예.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추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기에요. 그 시기에 재판이 이재화 변호사가 20년 하면서 나는 살다가 추정이란 표현을 처음 봐요 그래. 추후 지정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 변호인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그것까지 나오면 뭐 하늘이 저를 도울지 안 도울지 는 두고 봐야겠죠. 블랙리스트가 정봉주한테까지 오네요. 그럼요. 네. 이건 하늘이 놀라운 기획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예. 한 개인의 인권 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농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6년. 6년. 아하.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촛불 시민이 대법원장까지 밀어올렸을 때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만큼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관 사찰 문제. 법관 사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렵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할 게 아니고 그냥 판사 뒷조사 이게 맞을 겁니다. 그 말이 편하네요. 예, 그리고 재판에 관여했다. 예. 이 의혹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가 밝혀진 거죠 이번 TF에서. 예.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별도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재판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은 헌법을 유린한 폭거인데 이게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 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가가 오늘의 Y입니다. 네. 우선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관 사찰을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추가 기구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 또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찰도 사찰, 뒷조사도 뒷조사지만 재판 관여 의혹 이게 더 큰 문제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재판이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판사의 이 양심에 따라 판단된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이미 예상했던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13대 0이라는 그 당시에 이 법원에 있는 법조인들이 어떻게 13대 빵이 나오냐.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아, 예. 이상하다 통상은 이렇거든요. 네. 소부에서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대법관들이 합의가 안 돼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2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 11대 2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13대 빵이 나오냐. 예.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사찰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느냐 청와대가 예.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연루됐을 거라고 의혹받는 판사들의 PC 제대로 못 열었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이 재판 관여한 것까지 나오고 하니까 네. 이게 이대로 그냥 TF 차원으로 넘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파란색 판사, 까만색 판사 뭐 무슨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빨간 판사. 그 얘기뿐만 아니고 실제 판결 여부인데 이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강제 수사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요.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예. 유실 파일 300개는 증거 인멸 혐의, 그리고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혐의, 업무 방해 혐의 등이 떠올랐다. 아, 유실 파일 얘기 들으면서? 예, 그런 게 나왔다. 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그런 얘기들이 떠올렸다.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아니, 나왔는데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인 거죠. 이 상태로 덮는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 판사는 당시 법원 행정처의 모든 기록, 저장, 매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예, 예.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직접 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게 검토돼야 한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강제 수사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의뢰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거 검찰 수사해야 된다는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예. 몇 명 지난 23일부터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 7시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6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 이 청원. 어제 밤에 4천 명이었는데 이미 네. 2천 건이 또 올라갔고요. 이게 지금 이런 청원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면 수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법원 행정처가 지금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 보고하라 그러고 뭐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이것 들으면서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믿어지지 않죠.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날 그 원시훈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있는 날 아침 회의인데 예. 판결은 오후 2시인데 오전에 회의할 때 이미 그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 딱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사전에 판결 내용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블랙리스트가 빨파검으로 등급 나눈 뒷조사한 게 나왔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관여한 게 나왔고, 이 상태에서 과연 멈출 것이냐, 검찰 수사까지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선 건데, 대법원장은 아까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예. 검찰 수사에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법원 내부에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검찰이 법원에 들어와서 우리 뒤지고 우리 조사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 취임한 지 이제 딱 4개월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외부의 대법원장이 내부 조치 없이 예. 내가 수사 좀 해달라고 하기에는 아니 안 조치 지금 쉽겠죠. 했잖아요. TF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이 남은 조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해보겠다, 수사하는 게 우리가 맞는데 스스로. 대법원장 입장에서 먼저 하기에는 안 쉽겠죠. 합당한 후속 조치가 뭔지를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검찰 입장은 뭡니까? 검찰이 먼저 나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검찰의 그 핵심 관계자들 확인을 해보니까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발이 있지만은 검찰이 앞서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어렵다. 공수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검찰로서는 수사 의뢰가 있기 전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예. 특수통 출신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양승택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미 기각된 그걸로 인정돼 버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 후에 검찰 수사 의뢰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선조치 후에 검찰 수사. 요게 맞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열심히 그 판사의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그럼요. 고생했던 이 판사들의 심정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열심히 사는 판사들, 진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는 판사들 뒷조사한 거잖아요. 3천 명 예. 판사들.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반발 정도 나가셔도 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 전원합의 판결로 넘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에서 법관들이 세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 명이서 불일치를 봤어요. 그럼 불일치를 보게끔 한 발 더 돌아서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의뢰한 거 아닐까요? 불일치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불일치가 없으면 그냥 그 부에서 해야죠. 결정이 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건 파기환송에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예. 추가조사위원회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이죠. 핵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과 법원 행정처 주식 개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상급 판사를 축소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번에 문제된 사람들, 이번에 문제된 판사들 교체하겠다 인사해서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잘 그렇죠.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도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형사 일부에서 공공형사 수사부로 재배당. 물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예. 예. 자, 판사 블랙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돼서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대법관들의 성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예. 톤을 억제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검찰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추이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성역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압수수색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예. 그러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톤을 최대한 건조하게 가져가면서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차장이다. 예. 예. 여기가 아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예. 컴퓨터하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내용을 어떤 확인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이 비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완하겠다라는 말은 추가 조사하겠다. 추가 조사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하게 아마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이 오후 4시쯤에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예.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 여론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여론을 예. 받들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예.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잘 그렇죠. 사법 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점입 가경. 예. 근데 대법관들이요. 이런 일 없었다. 예. 이러고 저항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허. 본인들이 옳다라는 어떤 논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국민들 앞에서 먼저 반성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 반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일선 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선 판사들은 그렇지 그렇죠. 않고 대법원 안에 계신 대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 특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사법 엘리트들이. 사법 엘리트들. 예. 한마디로 또 조금 더 비하해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출세 지향주의자들. 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그 조심스럽네요. 바닥 판사들의 어려움을 모르고